젠틀맨 H. 자, 여러분, 젠틀맨 H가 돌아왔습니다. 자, 대선 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문제, 이걸로 대선이 끝날 거라고 한 것이 대장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 과정이 대장동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재명이가 대장동에 얼마나 개입했냐, 또 대장동에 관련된 하수인들이 다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거의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의 저력이 발휘가 됐지요. 이재명의 대장동이 어느 순간에 그냥 희석이 되어가고, 대선 막판에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과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브로커 부탁을 받고 박영수가 윤석열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실을 덮어줬다라는 이런 녹취록, 가짜로 의심되는 녹취록까지 등장해서 대선 직전에 아주 후끈하게 달궜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좌파 진영에서 대선을 겨냥해서 준비한 마지막 핵심의 카드였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먼저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별도 특검법에 의해서 할 것 없이 상설 특검으로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꺼냈고요. 또 민주당 진영에서는 윤석열만을 겨냥한 윤석열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수사 무마를 놓고 수사를 하는 특검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반하장도, 이건 유분수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정말 신기한 것은 대선이 끝나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에 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깜빵을 간다. 그것이 대선 전에 보편화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이기는 자는 깜빵행을 면하고 지는 사람은 깜빵에 가는, 역대 대선의 패배와는 또 다른 공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이 끝나고요, 20일 이상이 지났는데 곧 한 달이 다가오는데 대선 끝나고 깜빵 가는 문제가 지금 가닥이 안 잡히고 있어요. 윤석열 측은 당선을 향유하고 즐긴다고, 또 용산 이전에 매몰됐는지 되었는 척 하는지 모르지만은 대장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나가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을 겨냥한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 곧 그만둔다 그러죠. 그 사람은 자기한테 막히면 한 달이면 다 구속시키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굴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재명과 관련해서 박철민이라고 기억하시죠? 영화 배우 박철민이 아니라 조폭 가수인 박철민. 그자가 뭘 폭로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요. 20억을 이재명에게 코마 트레이더에 이준석이 갖다 줬다라는 그런 폭로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런 폭로가 렌트카 자금이니 어쩌니 하면서 가짜 폭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경찰이 그 깜빵에 있는 박철민을 압수수색하고 또 다른 한 두어 군데를 압수수색했는데, 현재 들리는 이야기는 박철민이 이재명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의로 폭로한 정황을 잡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보통 보면 대선에서 당선되고 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전에 어느 쪽에 서 있었든 관계없이 당선되는 즉시 곧바로 줄을 섭니다. 된 쪽에. 그러면 검찰은 지금 전부 윤석열 쪽에 김호수까지 줄을 섰어요. 이성윤이는 줄을 안 섰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박철민이가 고의로 이재명을 낙선시키려고 그런 폭로를 했다고 박철민이 방을 뒤지러 갔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은 검찰보다 더 힘이 없기 때문에 더 눈치를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언론 보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황당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나온 이야기는 뭔가 하면 박철민이가 작년 7월 말부터 8월 말 사이에 형 집행정지로 형을 살고 있다가 한 달 밖에 나왔는데, 그때 박철민이 사용한 전화가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 관련직을 맡고 있던 사람의 이름으로 된 전화다. 그래서 최근에 경찰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A씨라고 합시다. A를 불러다가 네 전화기 어디 있냐, 이 번호로 돼 있는 추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것이 박철민이 사용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큰일이죠.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게 윤석열 캠프에서 박철민이 잠깐 형집행 정지로 나왔을 때 자기 캠프에서 성남의 청년 조직에 일하던 책임자 전화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수시로 윤석열 캠프와 통화를 하면서 박철민이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는 걸 경찰이 지금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겁니까? 근데 경찰은 아니 대통령이 윤석열이 됐는데 지금 무슨 간으로 이런 윤석열 턱 밑에 칼을 들이미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아리송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자면 경찰이 윤석열 턱 밑에 칼을 들이는 데인 척하고 나중에 그거를 무마하면서 줄을 서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거꾸로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사실을 보면 경찰이 한 건을 잡았다가 그걸 갖다가 무마하면서 뒤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경찰의 형태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 아닙니다. 자, 검찰은 얼마 전에 유동규가 검찰이 덮치기 직전에 창밖으로 던졌다는 전화기를 주워간 사람을 점유 이탈물 습득죄로, 그 사람 A라고 합시다. A를 기소했고, 또 유동규의 다른 전화기들을 감추었던 유동규 애인으로 추정되는 여자 B를 증거인멸로 또 기소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죠. 유동규, 김만배, 그리고 남욱, 그리고 정영학. 자, 이 네 사람이 아직도 깜빵에 있습니다. 자, 정영학은 깜빵에 있지 않네요. 유일하게 검찰에다가 녹취록을 이렇게 제공해 줬다고 하는 정영학요. 그런데 최근에 김만배와 남욱이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부분적으로만 풀어서 하니까 140시간에 이르는 정영학 녹취록을 다 들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동규나 김만배나 지금 남욱이나 정영학이 깝깝해진 것은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돼서야 이 사람들이 이게 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죠. 근데 이재명이 대선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아마 중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아마 이 네 사람에게 더욱더 강한 구형을 때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마다 재판을 하는데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있다가 이재명이 지시해서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사장에서 해직되었다는 황무성이라는 전 사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무성 사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의 뜻이라고 하면서 유한기에게 황무성 사장이 옷을 벗으라고 전달했다고 법정에 진술을 했습니다. 또 검찰은 대장동에 지금 특혜 증거라면서 확정이익 1822억을 이재명이 확정적으로 성남시에 환수하기로 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우선 확보가 아니었다고 재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 점점 불리한 상황이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 같고, 또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김만배 등 5명에게 지금 부당 이익을 이렇게 했다고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은수미가 연달아 성남시 시장을 맡고 있는데, 은수미는 지금 2달 뒤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래요. 출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수미는 지금 자기가 조사받을 때 경찰에, 그때 은수미도 조폭들한테 이 특혜를, 차를 제공받고 했다고 그걸로 걸렸는데, 은수미의 비서를 하던 사람이 나가서 폭로를 했습니다. 뭐라고 폭로했느냐? 은수미가 경찰에게 뭔가 대가를 갖다가 들어주고, 그리고 경찰한테서 자기 수사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폭로하고, 그래서 은수미가 부당 인사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또 그 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은수미가 경찰에게 대가를 갖다가 줬다라는 부분에 대한 진술들이 나오면서 은수미는 성남시장을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제 깜빵의 입구까지 거의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공무원들은 이제 은수미도 모르겠다, 이재명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지금 유동규 등 5인방에게 이익을 갖다가 환수 조치하겠다. 부당하게 엄청 벌어갔다. 8,500억 이상 벌어갔으니까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만배나 유동규나 남욱이나 정영학이가 지금 깜빵을 몇 년 살고 나오더라도 돈이 몇백억이라도 있으면 그거 깜빵 살고 돈은 굳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깜빵은 깜빵대로 살고 벌은 돈도 다 뺏기게 됐어요. 아마 50억 클럽이니 뭐니 해서 또 성남시의회 의장이니 이렇게 뿌려댄 돈들이 결국은 추징금과 벌금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각각 벌금이 한 100억, 수십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징역을 제가 볼 때 기본 5년에 벌금 100억, 수십억 이렇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검찰이 돈의 행방을 추적해서 거기에 거의 걸맞게 추징금과 벌금을 때릴 거라고 봐요. 자, 그들은 돈이 없다고 이제 뻗대길 건데, 그러면 이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사놓은 각종 빌딩들을 이제 확인해서 그 돈의 출처가 김만배나 남욱이한테서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강제로 환수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대박을 쳤던 이 사람들이 쪽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당선자 부침집을 사줬지 않습니까? 그쪽의 말에 의하면 우연히. 그러면 김만배 누나가 샀던 그 돈이 김만배한테서 나온 돈이라면 윤석열 당선자의 부친의 집이었던 그 집도 지금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거의 이재명이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는 한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이상한 건요, 대선이 끝났는데 저 민주당 친구들이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 대장동에 그 브로커 조씨를 지금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라는 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그 명목만으로 특검을 하자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대장동 전반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래서 나든 이재명이든 잘못된 사람은 처벌하자고 하면 윤석열이 지금 당선되고 곧 대통령에 취임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 측에서 속도를 당기든 안 당기든 관계없이 대장동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지금 넘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다시 경기도지사로 내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이가 나오느냐, 이재명이가 나오느냐. 물론 이재명이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재명이가 윤호중 비대위를 빨리 끝내고 당대표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윤 입장에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가 되면 윤이 아마
이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해 나가기가 지금 180녀석을 가진 야당을 어떻게 상대해서 끌어갈 거냐. 그것도 야당 대표가 만약에 이재명이라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취임하기 전에 조기에 대장동에 대한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해가지고 이재명을 다시 지금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하고 구속을 시킨다.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인데 지금 그러지를 또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경찰의 행동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떨어졌으면 김만배나 그 4인방 중에서는 이제 배신자가 나올 법한데 아직도 배신자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도 희한하고 또 윤석열 진영에서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좋아 들어가는 것이나 또 특검을 하자고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희한합니다. 그런데 해피하든 해피 안 하든 결국은 대장동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자, 그래서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뭐 상식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95%좀 불리하고 윤석열은 한 5%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인데 이것을 왜 이대로 내버려 두고 끌려다니는 모양새인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박영수가 가운데 있어서 그런가요? 자, 좀 지켜보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터질 일찍 손을 대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다 까자! I'll be back, gentlemen.